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세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왜 들어가? 월세 들어갈 바엔 전세 들어가지. 아깝게, 돈 아깝게. 월세는 날아가는 돈이고 전세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월세를 가? 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은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네네네. 그 사실 임대인한테 욕먹을 얘기긴 한데 안전한 전세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걸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가 되게 희소한 제도인 거 아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라서 전세에 숨기는 돈 물론 굉장히 많지만 저랑 가까운 주변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이제 전세를 좀 많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전세를 들어가 있지만 전세라는 게 가진 구조적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들어가라. 당신이 전세 돈을 무사하게 받아 나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전세를 들어가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빌라나 또는 근저당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내가 여차하면 반드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엄청 그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되게 낮아서 정말 안전한 그런 경우거나, 그리고 또 전세의 법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주소 전입이나 또는 이제 그런 대항력, 운서변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 까딱하면은 이제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안 만들 분. 내 돈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 왜냐면 이게 억대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날라가면 전재산이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전재산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임대인을 모르잖아요. 이 집이 있다는 거 말고는 이 임대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세금 체납자인지, 사업하다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내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전세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5억 원이면 전세금이 1억인 경우랑 4억인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1억인 경우에는 이 집을 팔아서 줄 수도 있고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이제 한 4억 5천 정도인 경우도 많잖아요. 전세가율 90%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4억 5천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4억 5천인 경우에는 일단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4억 5천을 못 받았을 때 경매에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매에 넘어갔을 때 5억 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떨어져서 4억 5천 낙찰될 수도 있고 4억에 낙찰될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5억 원이 5억 5천에 낙찰될 수도 있고 6억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나는 4억 5천에 우선권이 있어도 낙찰이 4억에 된 경우에는 4억에서 이것저것 앞에서 뺄 거 빼고 다 빼고 보통 3억 한 후반대를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5, 6천은 날리는 거잖아요. 손해가 현실화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좀 많아요. 단순히 낙찰가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가 전세를 4억 5천에 이제 들어갈 때 약간 거의 임차인들이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전입, 그리고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선순위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한 건데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매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해세라는 국세예요, 국세. 그러니까 당해세가 뭐냐면 이 그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는 세금.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사업하시는 분이면 종합소득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선권이 없어요. 근데 지방세 그런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기로는 종부세도 그 당해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진 그 분처럼 빌라를 1,000몇백 채 이렇게 1200. 예, 그렇게 들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당해세만 억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만 해도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 당해세를 미리 전세를 계약하는 단계에 체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전세라는 게 굉장히 저 사람이 저기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제도죠. 정상적인 임대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까딱하면 내 걸 날릴 수 있는 그 위험은 미리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낮거나 예를 들면 반전세 같은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전세를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세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왜 들어가? 월세 들어갈 바엔 전세 들어가지. 아깝게, 돈 아깝게. 월세는 날아가는 돈이고 전세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월세를 가? 라고 하는 인식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로 이 전세로 문제가 돼가지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네. 오셨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승소해요. 이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전세를 돌려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져요.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무사하게 받아나온 사례가 반, 못 받아나온 사례가 반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그 임대인의 진짜 양말 하나까지 뒤져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은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받는 분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받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받던,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받던 받아요.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냥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현저히 낮은 경우도 10% 20%인 경우도 허다하고 엄청 큰 돈 날리는 거죠. 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초년생이 꺾여버린다고 하면 내 재산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순간 남들보다 얼마나 늦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월세를 50만 원 내는 거랑 전세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 3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걸로 단순히 비교하시잖아요.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은 당장 2, 30만 원 아끼고 전세 만기 때 몇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변경되고도 말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이제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임대인 변경 자체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넘어갔을지언정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변경되면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그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긴 한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양수인이 돈이 없는 분이고 전 그 임대인이 돈이 있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그 임대인을 거부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한테 돈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보증을 반환해달라. 나는 이 임대차 계약을 깨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판례로 확립된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바뀌었네? 그럼 이 임대차 계약 유지 안 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법리가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4번인가? 바뀐 분도 봤어요.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 임차인이 지금 저랑 2년째인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 임대인을 상대로.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소중한 그 전세금을 좀 이제 떼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